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잘 갈아타는 방법은 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실비를 갈아타야 할 경우가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착한 실비로 넘어오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좀 바꾸고 싶다, 아니면 자녀 실비 만기가 30살인데 해지하고 백세 상품으로 넘어와야 된다, 그런 경우들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이 댓글 주시는 거 제가 조금 보니까 바꾸고는 싶은데 뭔가 조금 잘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좀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이라도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보시고 참고할 만한 거 참고하셔서 방향을 좀 잘 잡고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차트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기별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서 캡처한 거고요. 가입 시기별로 실비는 보장이 모두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시기별로 내가 어느 세대 실비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걸 표준화 전 실비라고 하고, 이걸 1세대라고 주로 하죠. 그 다음 착한 실손 나오기 전 2017년 4월 3세대 착한 실비 나오기 전까지를 다 2세대라고 봅니다. 표준화 후 실비라고 하고요. 그래서 2009년 10월, 2017년 4월 요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고, 내가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를 가입했다면 마찬가지 1세대 실비시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비를 바꾸자고 한다는 건, 실비를 변경하고자 한다는 건 주로 1세대, 2세대 실비에서 3세대로 넘어오시는 거겠죠. 지금 가입하는 거는 무조건 다 3세대 실비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환하고 넘어오는 거는 이제 3세대 실비로 넘어오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제 3세대로 넘어오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비싼 보험료 때문에 넘어오시는 분 많으시고, 또 두 번째는 앞으로도 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60세, 70세 넘어가면 실비보험에 갱신되는 금액이 거의 폭탄 수준이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막연히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과연 얼마까지 오를까? 지금은 싸 보여도 나중에 유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많이들 넘어오십니다. 60세 넘어서 1세대, 2세대 실비는 1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혹시 60세 넘으시고 70살 넘으시고 하셨는데 실비보험료가 갱신이 너무너무 많이 된다, 그럼 좀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정도 오르는구나, 우리가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경우는 기존 실비에 예전 실비 가입돼 있었는데 통원 한도가 너무 작다, 예를 들어 1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넘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에 10만원 밖에 통원 한도가 안 되니까 MRI 한번 50만원짜리 예를 들어 찍었다, 통원으로 가서. 그러면 40만원 가까운 돈을 또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착한 실비에서는 통원 한도가 25만원까지 많이 올라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비급여 MRI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 분리돼서 30% 정도, 여기도 나와 있네요. 30% 정도 자기 부담금이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도가 500만원이 있거든요. 별도 특약으로 하나 나와 있잖아요, 비급여 MRI가. 그래서 MRI 같은 경우 찍는 경우 실제 하루 통원에서 50만원이 나오더라도 50만원에 30%만 내가 내면 된다고 봤을 때 15만원만 내가 내면 35만원은 실비에서 나가니까 예전 실비보다 유리하죠. 예전 실비 같은 경우는 10만원 외에 40만원을 내가 내야 될 걸 착한 실비 넘어오면 15만원만 내시면 되니까 그런 장점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통원 쪽에서 통원 한도도 좀 올라가고 그런 쪽 유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넘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4세대 실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4세대 실비는 15년 재가입 조건이 아니고 5년으로 줄 수도 있고,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넘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넘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비를 갈아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때 방법은 그럼 뭐가 있겠냐? 딱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실손 전환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 그리고 해지 후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 크게는 이 두 가지죠.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경우도 있긴 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험회사에서 개인별로 전화를 돌려서 1세대 실비 가입하신 분들 3세대로 넘어오는 건 어떻겠냐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실손 전환 제도를 통해서 넘어온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케이스로 넘어온 거거든요. 저는 1세대 실비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언젠가 전화가 와서 3세대 실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넘어갈 의향이 있으면 넘어가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오케이 하면은 한도가 줄어드는 것도 없고 예전 한도에 걸려서 더 못 넘어가는 경우도 없고,
80세 만기였는데 80세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새로 착한 실비 가입하는 것처럼 똑같은 조건으로 새로 가입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 랜덤으로 돌리는 건지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런 방법도 있더라.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가장 좋게 넘어올 수 있는 거죠. 뭐 특별히 문제도 없고 뭐 고지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빼면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손 전환제도 이용하는 거는 36편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실손 전환제도 이용하시면 같은 회사로 넘어가는 거죠. A 회사에서 A 회사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해지 후 새로 가입하면 같은 회사로 갈 사람이 없죠. A에서 주로 B로 넘어가는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될 거고요. 실손 전환제도 이용할 때 병력 치료력이 있어도 부담보 없이 기본적으로 무심사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픈 경우가 있거나 치료를 많이 받았어도 웬만하면 실손 전환 제도를 통해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 물론 회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뭐 신경, 정신, 선천성 기형, 디스크 쪽 고지 요구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런 거 외에 또 일부 외에는 모두 무심사다.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실손 전환제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설계사 도움을 또 받아야 되고, 또 지점 가서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설계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좀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회사별로 전환해주는 조건도 다 다르고 방식도 다 다릅니다. 뭐 일괄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시고, 설계사분들도 이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지 이걸로 수익이 창출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어떤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근데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 무작정 해지해버리면 병력 치료력 때문에 새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해지 후 새로 가입하는 것은 건강할 때 해야 된다. 적어도 내가 5년 동안 고지 의무가 발생하니까 과거 5년 내에 병력 치료력이 없는지 그거는 잘 확인하시고 문제 없을 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해지 후 새로 가입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환제도가 잘 안 되거나, 또 때로 그런 것도 있죠. 보장 범위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환제도 하면서 3대 비급여 특약 뭐 가입이 안 된다. 아니면 뭐 통원 한도를 지금 약제비 포함해서 30만 원인 걸 10만 원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보장 범위 한도를 좀 줄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럴 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전환제도는 전환제도 영상 보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시는 거고, 해지 후 새로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건강할 때 가능한 거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년의 고지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병력이 없을 때를 기다려서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 그렇죠. 자녀들 실비 만기가 30세인데 꼭 30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녀가 뭐 병원도 안 가고 치료도 안 받고 그랬을 때 그냥 넘어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없을 때 잘 해지하고 잘 새로 넘어오자. 그래야 가입이 잘 되니까요. 고지 의무 항상 꼼꼼히 체크하자. 3개월, 1년, 5년 이렇게 다 있잖아요. 49편 보면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경우에 전환제도가 잘 안 되거나 보장 범위 한도가 좀 부족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어떤 경우들이 좀 있냐면 전환이 되긴 되는데 3대 비급여 특약은 가입을 안 해주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기존 80세 만기였기 때문에 100세 보장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다 달라요. 100세 보장으로 넘어가주는 회사도 있고, 아니야 80세까지밖에 안 돼, 그런 회사도 있어요. 또 통원 한도도 10만 원으로 줄일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상해 의료 실비는 지금 전환이 안 되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럼 질병만 전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좀 복잡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전환이 안 되니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뭐 또 전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설계사나 지점 등 잘 모르는 거예요. 설계사가 잘 안 도와주면 이거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또 뭐 새로운 계약도 아니니까 좀 주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해지 후 새로 가입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의하고 주의하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먼저 해지하시면 안 된다. 왜냐? 새로 가입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절될 수도 있고요. 병력 때문에 부담보될 수 있고 할증될 수 있고 유병자 실비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지했다가 큰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항상 조심하시자.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비보험인데, 보험 점수 100점 중에 80점이 실비보험인데 그거를 실패해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는 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환제도를 이용하셔야죠. 근데 전환제도가 잘 안 된다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되는데, 해지하기 전에 넘어가고 싶은 회사에 심사를 미리 무조건 받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설계사 통해서 하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계사가 실비만 또 가입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러려면 다른 상품을 또 하나 가입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 생기고, 그럼 설계사 통하지 않고 하려면
마땅한 방법을 잘 모르시겠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실비를 가입하시면서도 선심사를 받아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먼저 좀 전화를 해보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내 지금 병력이나 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이것들 때문에 실비 가입이 정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할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담보가 되는 건지 그 정도를 알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그래 이거는 그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든지, 아니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구나 라고 판단되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전환제도 이용해서 하셔야 되죠. 그런 판단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래에 몇 군데 전화를 한번 해봤던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 좀 전화를 해보시고 이렇게 알아보셔도 괜찮은데, 제가 최근에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쪽에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고지의무 이력이 있어도 그냥 온라인 다이렉트로 한번 심사를 넣어봐라, 가입을 끝까지 진행을 해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입 진행하면서 심사를 기다려볼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되고, DB손해보험 쪽에서도 전화로 한번 문의를 해보면 이런 조건에서는 뭐 부담보가 좀 잡히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통원 한도를 조금 줄여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DB 다이렉트 쪽에서도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른 회사들도 있겠죠. 제가 뭐 다 해보고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렇게 알아보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다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 두 회사 정도라도 미리 알아볼 수는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봐도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는 부분입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 온라인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입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중에 나와요. 언더라이팅 인수심사를 위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서 가입 진행을 잠시 중단하였다. 그리고 인수심사가 완료되면 이메일과 SMS로 알려드리며 보험가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필요하면 서류를 조금 이제 보완을 해서 서류 제출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한지 심사를 받아보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내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기존 보험을 해지해야지, 안 하고 했다가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거 잘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활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부분이에요. 이건 제 지인이 했던 거 제가 한번 도와줬던 내용인데 5년 내 30일 이상 약 복용이 이제 고지사항으로 걸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약간 보험료가 할증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냥 예전 거 유지할지 아니면 넘어갈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인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고 판단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잘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실비를 갈아탈 때 실손 전환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잘 안되거나 조건이 안 좋은 경우는 해지 후 새로 가입을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사전 심사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심사 후 조건 확인하고 꼭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실비를 잘 갈아타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